왕시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왕시는 이제 왕시전으로 이제 유출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내용에 보시면 이제 김유령의 간절한 소원이 나옵니다. 전략 줄거리를 보시면 왕언의 딸 왕시는, 자, 이래서 이제 왕언의 딸 왕시니까 왕시다라는 걸로 이제 추측이 돼요. 홍관 땅의 김유령, 이제 20살 때 이제 혼인을 했다라고 뒤에 나옵니다만, 나라의 늙은 신하, 권신 권력자를 얘기하겠죠. 이러한 황관일 수도 있고, 이별하게 되었다. 관탈 민녀 모티브의 모습이 드러난 거고요. 관탈 민녀는 우리 갑의 위치에 있는 관리가 이제 을의 위치에 있는 여자의 정절을 빼앗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지배 계층의 권력을 이용한 하층민 여성의 수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춘향전이 있거든요. 이렇게 참고해서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고, 김유령이 이제 무릎을 꿇고 정중히 대답했어요. 제가 20세 때 아내를 얻었는데 결혼한 시기와 이제 대상이 나왔죠. 나라의 노신하, 이제 부정적인 신하죠. 궁녀로 들였다. 그러니까 왕씨의 처지 및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이제 이별을 하게 된 거죠.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제 아내를 뺏긴 거죠. 늘 서러워하며 귀통하고 애달파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세상 일도 잊은 채, 그렇죠. 이제 두문불출한 겁니다. 나가지도 않냐고 집에만 있었다는 얘기죠. 권력자에게 아내를 뺏긴 충격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다만 아내의 소식이나 한번 듣고 싶은 게 이제 유일한 소망이라는 거죠. 아내와의 단절 상황이 현재 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 한 번이라도 이제 볼 수 있다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죠. 그것만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아내에 대한 그리움이 잘 드러나 있죠. 그런데 어느 날 꿈에, 자, 예언을 통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이 꿈이. 선할아버님께서, 자, 선은 이제 여기서 신선의 의미를 얘기하는 거고요. 월궁도사, 즉 신선이라고 합니다. 조력자입니다. 조력자. 우리 주인공을 도와주는 조력자 김유령을 도와줘요. 어찌 화산도사. 그러니까 도사는 이제 화산에 사는 도사거든요. 도교의 성지인 이제 화산에서 돌을 닦는 사람이 이제 화산도사인데, 역시 신선입니다. 신선. 그 조력자예요. 또 도인이고. 왜 안 찾아가느냐? 그 도사가 못할 일이 없다. 무소불위의 그 만능, 응? 도사다 이거죠. 비범하고 아주 초월적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능력자인데 왜 안 가냐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가보면 소원을 이룰 수 있으리라 하면서 예언을 하죠. 주인공이 화산에 가야만 한 이유를 제시해 줬고, 갈 때 돈 1만 관을 가져가라. 돈을 가져가라. 이거 돈. 관은이라는 거는 이제 엽전을 세는 단위인데, 한 관은 이제 엽전 10량 정도 된다고 해요. 10량. 그 화산행에 이제 갈 수 있는 필수 조건과 소재가 나온 거죠. 돈 1만 관이. 그래서 꿈에서 깨자마자 즉시 돈을 장만해서 어때요? 이렇게 온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랑 대화하는 거냐면 화산도사랑 대화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김용이 화산도사를 급하게 찾아온 내력을 구체적으로 지금 제시한 겁니다. 자, 이러한 도사의 모습, 자, 떠올리시기 바라겠고요. 그러자 도사가 말했다. 네 아내를, 왕씨죠, 왕씨, 도로 밖으로, 이제 궁녀 신분에서 벗어나야 되니까 이제 궁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내어다 살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내 뜻을 자세히 말해라. 화산도사는 김정희의 속마음을 통찰력 있게 이제 꿰뚫어 보는 겁니다. 진짜 한 번만 만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부로서 인연을 이어갈 것인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김유영이 뭐 언감생심, 내가 완전히 내어다 살 수가 있겠습니까? 감히 바랄 수 없다. 그냥 체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궁이라는 그 한계, 그렇죠? 이것이 이제 어떤 의미인지 알기 때문에, 그죠? 저는 하루만이라도 얼굴을 보고 말이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아내의 소식이나 한번 듣고 만나보고 싶은 얘기밖에 없는 거예요. 도사가 이제 그 말을 듣고 말했어요. 이 도사는 이제 비범한 인물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심리도 꿰뚫습니다. 하루만 보고 헤어지면 더욱 슬플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사실대로 말해라. 그렇죠? 이실직고 해라 이거죠. 고백을 해라. 응? 상대방의 심리를 간파하고 있어요. 이 도사는. 그래서 신이한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도사죠. 그래서 김유령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죠? 문제 해결력도 없으면서 이렇게 묻진 않겠죠. 그죠? 그러자 금유령이 다시 대답했다. 함께 살기 어찌 바라지 않을까마는 불가능한 일이라 차마 말씀드리지 못할 뿐입니다. 그렇죠? 궁이라는 그 현실 있죠? 그것에 이제 의미를 더욱더 알기 때문에, 그렇죠? 궁에서 나올 수가 없는 그런 현실적인 한계가 있잖아요. 솔직하게 말할 수 없는 이유를 지금 제시한 거고요.
체념과 절망이 담긴 그런 말하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함께 살게만 해주신다면, 그죠? 이렇게 가정을 가정이죠. 소원이 실현이 된다면 제가 두엄을 쥐고 다니는 사람이 되라 한들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내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 드러나 있고요. 간절함의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죄를 이제 짓게 돼요. 이제 자, 접대, 지난번이죠. 접대. 이 땅에 오라고 하시던 사람인데 다시 왔습니다. 그러자 도사가 대답했습니다. 화산 도사가 이제 대답한 거예요. 네가 인간 세계에 태어나서도 착실한 사람이므로, 자, 도사가 이제 꿈에 나타나 계시를 해준 이유가 나온 거고요. 김유령이 보통 인물이 아니죠. 이 사람도 선계의 인물이고 적강 모티브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적강. 하늘에서 인간 세계로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월궁 도사가 너에게 알려준 것이다. 그래서 그대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정을 가지고 가르쳤는데 그대가 선계에서 저지른 일이 잘못. 이게 첫 번째 잘못인 거죠. 인간 세상에 1년만 좋은 일을 하면 그 선계에서 죄를 벗어나기 위한 조건이죠. 불쌍한 것들 구제해라 이런 조건이 달린 거예요. 그 선관에서 전에 지은 죄를 없애주려고 그대의 말을 들려 했더니 무엇 때문에 짐승을 살게 하였단 말이냐. 첫 번째 이유를 얘기했어요. 비록 하늘이 생겨나게 했으나 뱀이란 모지러 또 죄 없는 사람이며 불쌍한 짐승을 다 잡아먹는 그런 사악한 짐승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뱀을 살리지 말아야 할 이유를 제시한 거예요. 도사가. 또 남의 것을 강탈하고 죄 없는 사람을 또 죽이는 이 도적 어째서 또 살려줬느냐. 불쌍한 것을 구제하라고 화산도사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러한 뱀이나 도적을 살린 거죠. 자, 이 두 가지를 또 저질렀으니 3년간 조심해라. 4년 만에 오너라. 2차적 죄로 인해서 4배의 가중처벌을 지금 받는 거예요. 그렇죠? 4년 이후에 와야 되니까. 그때 보자. 이러고는 간데 없이 사라졌다. 이런 걸 볼 때 우리 비현실적인 전기적 요소가 드러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속죄 후 이제 귀가하는 거네요. 김유령이 애달고 민망해서 집에 와서 또 문을 닫고 들어앉아요. 조심하여 그릇된 일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정당한 벌을 받는 모습이고요. 3년간 조심하고 속죄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행실을 삼가하고 있다가 4년 만에 화산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제서야 속죄를 한 거죠. 도사는 김유령이 이를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네 뜻이 보통이 아니로다. 이러한 행동을 보고 간 거죠. 돌이 굳지만 모래가 될 때도 있고 새도 녹을 때가 있으니 너는 더욱 굳은 사람이다. 자, 그러니까 뭐야? 인물의 의지적이고 인물의 긍정적인 평가를 도사가 한 겁니다. 너에게 이루어질 게 있으리라. 그러니까 소원을 성취할 수 있는 그 희망을 주고 있는 겁니다. 네 돈을 내놔라. 자, 여기서 돈은 우리 어떻습니까? 그 선할아버지께서 꿈에서 가져가야 된다는 그 돈 있죠? 1만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김유령이 돈을 내어 바치니 그 도사가 동쪽으로 100냥을 던지니 푸른 옷 입은 사람이 나오고, 서쪽으로 던지니까 흰 옷 입은 사람이 나왔고, 또 북쪽으로 던지니까 검은 옷 입은 사람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청색, 백색, 흑색, 그죠? 동서, 북쪽. 그럼 남쪽은 없는 겁니다. 남쪽은 어디다 던져? 공중에 던지자. 나머지는 이제 공중에 던지니까 누가 나오냐? 새머리 쓴 사람, 그 다음에 용의 몸을 지닌 사람, 귀민머리가 단정한 사람 등이 나오는 것이다. 도사가 그중 검은 옷 입은 사람, 이제 북쪽에서 나왔죠? 이야기를 합니다. 북쪽에서 돈을 던져서 나온 사람이에요. 유령이를 죽여 대령하고 궁궐에 가서 왕시도 죽이고 오너라. 이게 갑자기 무슨 말일까요? 그죠? 검은 옷 입은 사람 뭐 저승사자 같은 이미지인데 죽이라는 거예요. 유령이를 죽이고 왕시도 죽여라.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인데 다 이제 뜻이 있는 거죠. 그러자 흑색 옷을 입은 사람이 즉시 유령이를 죽여 대령하고 왕시도 죽이고 와서는 보고하였다. 왕시를 죽이고 왔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푸른 옷 입은 사람들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유령이를 살려내라. 그러니까 이제 이 도사는
죽이고 살리고를 마음대로 이제 자유자재로 한다는 얘기예요. 생사할직원을 갖고 있는 거죠. 그 재생 모티브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자 살려내는 것이었다. 도사가 김유정더러 이제 이야기해요. 네 집에 가서 들어가 봐라. 응? 왕씨가 죽었다며 장례를 치를 것이다. 그럼 관리를 만나서 석 달 만에 묻으면 네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지만 석 달 안에 묻지 못하면 네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도사가 김유령의 소원 성취를 위한 조건을 제시한 거예요. 유령이 청혼하였다. 요청한 거죠. 아니 여기서 이제 집이 2달 걸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제 안절부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제 1차적 한계가 나온 겁니다. 그러자 그 도사가 사람을 불러 이렇게 말해요. 김유령이로 하여금 그 집에 들어가도록 하여라. 그러니까 도사가 즉시 문제를 해결해 주죠. 이런 걸 볼 때 전기적이고 초월적인 그런 성격이 강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소원이 실현돼요. 이제 도사가 이제 당부를 하는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렇게 이제 행복한 그죠? 남녀의 만남. 다시 부인을 만났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예, 그런 것들을 확인할게요. 이윽고 서쪽으로부터 구름이 일고 천둥치며 하늘과 땅이 자욱하다. 자, 이러한 배경을 통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배경의 변화를 통해서 시간이 경과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어느 결에 자기 집에 도착한 겁니다. 예, 정기적인 성격이 드러난 거고, 들어보니 이제 소문이죠. 왕씨가 죽었다며 장례 담당 관원을 내어 묻으라고 하였다. 역시 도사 말은 그대로죠. 김유령이 장례 담당 관원에게 소청을 하여 이제 하소연하는 거죠. 20날 내에 묻게 된 거예요. 김유령이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도사 말이 자신의 소원을 이룰 수 있다고 해서 기뻐요. 그죠? 1차적으로 이제 기쁜데 그 신을 묻고 났어. 사랑하는 여자를 묻었으니까 슬픔의 감정이 또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쁨 반, 뭐 슬픔 반 이렇게 되겠죠. 다시 화산으로 즉시 가게 돼요. 자, 이것 때문에 간 거죠. 왕씨를 묻었다고 아리려고 하였다. 그랬더니만 마침 예, 도사가 또 월궁도사를 만나러 간지 도사의 외출 이유가 나왔죠. 열흘이 넘도록 오지 않았다. 그래서 화산에 가니 마침 이제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매우 민망해서 음식도 안 먹고 7일이 되어 기운과 정신이 아주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음식을 안 먹으니까 어때요? 기진맥진하겠죠. 도사를 간절히 기다리는 모습이 이제 담겨 있고요. 이런 것을 뭐라고 해요? 학수고대다. 학의 머리처럼 길게 목을 빼고 상대방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도사를 모시고 다니는 아이, 동자 있죠? 동자. 예. 그 아이에게 서러운 사정을 말하니 그 아이도 역시 모른다라고 민망해하고 있어요. 이윽고 천지가 자욱하고 천둥치고 바람 불고 비 내리고 어두워져서 더욱 아득하여 어쩔 줄 몰랐다. 그러더니 갑자기 밝아져요. 배경의 변화를 통해서 인물의 어떤 분위기가 지금 반전되고 있습니다. 바람도 그치고 비도 개면서 도사가 왔네요. 예, 반갑겠죠? 배경과 인물의 상황이 지금 대비돼서 잘 조응된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김유령이 나 뵙고 왕씨 묻은 일을 말했죠. 예, 이거를 이야기하려고 온 거니까. 그러자 도사가 조그만 종이에 주사를 갈아서 붉은색 염료예요. 공중으로 이제 부적을 써서 올리니 이윽고 도끼 가진 것과 괭이 가진 귀신이 모두 오는 것이다. 전기적 요소죠. 예, 이런 걸 볼 때. 또 동방에서 내치니 이윽고 푸른 옷 입은 사람이 나왔어요. 도사가 그 푸른 옷 입은 사람에게 이제 말합니다. 명령을 하겠죠. 저 귀신들 데리고 왕시의 무덤을 파내 화산 밑에다 두고 오너라. 그러자 푸른 옷 입은 놈이 그 귀신을 데리고 갔어요. 그러면서 북방에 검은 옷 입은 사람들을 말했습니다. 옛집에 가서 모빙 등 종이에요, 종. 왕실을 알던 종들을 다 잡아다가 유의국에 가두어라. 그리고 그러자 하직하고 가는 것이다. 도사가 김유령더러 말했어요. 이제야 그대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드디어 이제 해피엔딩이 왔죠. 예. 내려가라. 다만 당시 왕시의 종들을 다 잡아온 것은 자 여기 저 유의국에다 가둬둔 거 행여 혹시라도 이제 일이 생기면 네가 잘못될 것이므로 죽여온 것이니 서러워 말하라. 도사의 마지막 당부가 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면
일이 잘못될 거를 예고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 문제의 원인을 다 해결하는 도사의 마무리. 자, 이래서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난 겁니다. 자, 한글 소설이고요. 애정 소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전기 소설, 적강 소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제는 이제 시련 극복과 재회, 그리고 여인을 향한 남성의 애틋한 사랑, 전기적이고 도교적인 그러한 성격의 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왕시전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